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지요. 오늘 아침 출근길 만원 버스와 지옥철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이번 기획안은 정말 기가 막히게 썼다. 내 이 뜨거운 열정을 세상이 드디어 알아줄 거다 하면서 주머니 속 기획서를 만지작거리셨을지도 문맥상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상사의 냉랭한 눈빛 앞에 서는 순간, 혹은 냉혹한 시장의 벽과 마주하는 순간, 그 뜨거웠던 내 생각과 계획들이 한순간에 흘러내려 증발해버리는 우픈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참 허탈하고 속상하지요. 대체 왜 내 생각과 자본과 계획들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물처럼 가벼이 흩어져 버릴까요? 고대 유대의 스승들은 이 가슴 아픈 현실의 원인을 아주 신비롭고도 뼈아픈 자연의 이치를 통해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창조의 첫 순간을 묘사할 때 즐겨 쓰던 관용적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물, 눈, 그리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우리의 무른 일상을 어떻게 해야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대지로 굳힐 수 있는지 아주 처절하고도 명확한 세상살이의 인과율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흘러간 옛날 이야기나 윤리도덕책 같은 뻔한 잔소리를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가 달린 이 치열한 시장 한복판에서 내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만들 무기를 벼려내려 합니다. 그 여정은 크게 네 갈래로 뻗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천 년 전 유대의 맑고 엄숙한 목소리가 적힌 원래 기록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며 우리 삶의 본질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거친 글자 속에 감추어진 지독하고도 처절한 비밀, 즉 왜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결실은 반드시 눈물겹게 차가운 얼어붙음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의 껍질을 벗겨낼 겁니다. 이어서 이 지혜를 현대 경영과 여러분의 고단한 직장생활, 자영업의 현장이라는 혹독한 시험대에 직접 올려놓고 날카롭게 검증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대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당장 찔러 넣고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무기를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걸음씩 이 깊고 단단한 여정을 떠나보시죠. 자, 우리의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줄 원전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해봅시다. 예루살렘 탈무드 하기가 2장 1절 77회에 기록된 유다 벤 파치랍비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벤 파치랍비가 설명했다. 처음에 세상은 오직 물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창세기에 기록된 바와 같다. 그런 다음 창조주는 그것을 눈으로 만드셨다. 시편의 우박을 빵 부스러기처럼 뿌리시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그것을 땅으로 만드셨다. 욥기에 기록되기를 그가 눈에게 이르시기를 땅이 되라 하셨다 하신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우주를 짓고 세상을 여는 거창한 창조의 비사가 어찌 그리도 차갑고 단순하게 흘러갑니까? 온 세상을 가득 채웠던 출렁이는 물이 눈송이가 되어 흩날리더니 마침내 우리가 발을 딛고 보금자리를 짓는 단단한 흙바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우주가 생겨난 과학적 과정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거대한 원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 단단해지는지 그 뼈대를 조용히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이 짧고 엄숙한 기록에는 세 가지 명확한 이정표가 서 있습니다. 바로 물, 눈, 그리고 땅입니다. 처음의 세상은 사방으로 출렁이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무형의 물뿐이었습니다. 축축하고 흔들리며 아무런 형태도 잡지 못한 물은 상태이지요. 그런데 창조주는 이 물을 곧바로 단단한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에 굳이 눈과 우박이라는 차갑고 부서지는 단계를 집어넣으셨습니다. 빵 부스러기처럼 사방으로 부서지고 온몸을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고독과 냉각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린 단계를 묵묵히 견뎌낸 눈덩이를 향해 이제 흙이 되어라, 대지가 되어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고대 랍비들은 이 글을 읽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며 질서 있고 굳건한 삶의 기반은 결코 단숨에 짠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배운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물은 처음의 날을 기어코 흙으로 만드는 데는 단단히 굳히는 중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엄숙한 인과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 옛날 이야기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서 우리의 가슴 속에 넣어봅시다. 랍비들이 가르치고 싶었던 진짜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음미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은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대책 없는 열정, 혹은 갓 떠오른 그럴싸하지만 물은 아이디어를 가리킵니다. 유연하지만 아무런 뼈대가 없어 그저 흘러내리고 맙니다. 반면에 땅은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삶을 단단히 세워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터전입니다. 그런데 물이 땅이 되려면 중간에 어떤 일을 겪어야 합니까? 바로 눈이 되어야 합니다. 눈은 차가움입니다. 내 생각의 온도를 차갑게 식히는 시간이며 내 기획안을 차디찬 눈바람에 노출해 구멍을 찾아내는 팩트체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뜨거운 가슴만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말하지만 뜨거운 열기만으로는 어떤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감정을 얼어붙게 만드는 고독한 담금질, 나를 돌아보는 차가운 침묵이 있어야 비로소 내 삶에 무너지지 않는 주춧돌이 생깁니다. 스스로를 얼리는 고통을 기꺼이 견딘 생각만이 쓸모있는 인생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일상으로 한 걸음 더 걸어 들어와 봅시다.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자꾸만 제자리 걸음 같고 야심차게 낸 기획서가 상사나 거래처 앞에서 찬바람을 맞을까요? 이 탈무드의 거울을 비춰보면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기획과 사업은 아직 흘러내리는 물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감상과 막연한 희망이 섞여 있어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 말입니다. 시장은 차가운 곳입니다. 내 사정 봐주지 않고 눈물겹게 매서운 거절과 지적이라는 우박을 가차없이 뿌려대는 벌판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마주할 때 상처받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시린 눈바람은 나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흘러내려 증발해버릴 내 약한 생각을 단단하게 응축해주기 위해 하늘이 보내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머릿속에 허황된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에서 진짜 밥이 될 수 있는 튼튼한 뼈대를 굳히는 과정이지요. 이 시리고 아픈 과정을 감사하게 끌어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물 위가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단단한 대지 위에 비로소 굳건히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유대나라 랍비들이 직관했던 이 법칙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잘 아는 동양의 사상가들이 평생을 바쳐 가르친 생각들과도 완벽하게 한 곳에서 만납니다. 순자가 쓴 책을 보면 아주 재밌고 깊은 말이 나옵니다. 얼음은 원래 물에서 나왔지만 물보다 훨씬 더 차갑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흩어지는 물에 불과했던 나의 물은 봄바탕을 땀 흘려 배우고 익히는 혹독한 통제 속에서 단단하게 얼려낼 때 비로소 세상에 쓸모있는 진짜 예리한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노자 할아버지도 같은 맥락을 짚었습니다. 아름드리 거대한 나무도 결국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털끝 같은 싹에서 자라난다. 처음부터 완성된 단단한 영토를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단계, 마치 탈무드가 빵 부스러기 같은 우박이라고 불렀던 그 세밀하게 부서지는 하루하루의 고단한 단계를 기꺼이 통과해야 마침내 집을 지을 든든한 흙바닥이 생긴다는 이치입니다. 결국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가리킨 곳은 딱 한 군데였습니다. 흘러내리는 나의 물은 생각에 매서운 서리를 내려 단단하게 얼리는 인고의 계곡을 지나라는 말이지요. 혹시 이 이야기지가 그저 철학책에나 나오는 그럴싸한 비유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수많은 정밀 실험을 통해 이 오래된 랍비들의 지혜가 얼마나 무서운 진짜 숫자로 입증되는지를 가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평생을 바쳐 밝혀낸 사실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강렬한 감정이나 열정에 눈이 멀어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 24시간의 냉각기를 거쳤을 때 자기 재산과 자본을 안전한 곳에 굴리는 실질적인 능률이 무려 2.25배나 솟구쳤다고 합니다. 또한 뇌를 들여다보는 리버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내 기분이 들끓고 억울할 때 즉시 맞대응하지 않고 내 마음 상태를 글로 조용히 적어내려가며 차갑게 식히기만 해도 뇌 속의 시끄러운 공포와 분노의 부풀어 오름이 30% 이상 뚝 떨어진다고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과학이라는 차가운 관찰은 수천 년 전 유대의 현자들이 왜 그토록 물을 얼려라, 차가운 눈송이로 다듬어라 하고 외쳤는지를 뒤에서 묵묵히 받아 적은 정직한 기록지에 불과한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의 뼈대를 조금 더 날카롭게 뜯어봅시다. 먼저 랍비들이 썼던 말과 글을 세밀하게 관찰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참 이상한 부분이 있죠. 창조주는 어째서 물을 단숨에 쓸모있는 흙바닥으로 만들지 않고 굳이 빵 부스러기 같은 가벼운 눈송이나 날카로운 우박으로 잘게 부수어 뿌리는 단계를 집어넣으셨을까요? 우리의 일터나 가게 운영에서도 매번 부딪히는 수수께끼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획안은 완벽해, 단번에 대박이 날 거야 하는 거대한 환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둥실둥실한 상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부풀어 오른 상상을 차가운 매서운 비판으로 사정없이 두들겨서 아주 세밀한 할 일들로 부스러기처럼 쪼개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체크해야 할 장부의 숫자 하나, 고객에게 보낼 문자 한 통의 세세한 단계로 쪼개어 다듬을 때 비로소 내 집을 지을 든든한 대지가 시작되는 법입니다. 허황된 통째의 욕심을 깨부수고 작고 깐깐한 일상으로 무장하는 것이 말 속에 감춰진 진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짧은 이야기 밑바닥에 흐르는 힘의 움직임을 가만히 응시해봅시다. 글 속에서는 처음에 드넓은 우주를 가득 채웠던 출렁이는 대홍수 같은 물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한 줌에 단단하게 다져진 흙바닥 밑으로 꿇어앉는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 같던 그 거대한 물의 양이 결국 좁지만 단단하게 밀도를 높인 대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셈입니다.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소음들이 많지요. 누구 인맥이 더 넓다더라, 누구 돈이 더 많다더라 하는 자랑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출렁이며 넓기만 한 물의 인맥과 자산은 거친 위기에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흩어져 증발해버립니다. 진짜 세상의 힘은 덩치가 아니라 혹독한 담금질 속에서 거품을 다 빼고
내공을 꽉 다져서 뭉친 단단한 알갱이의 밀도에서 나옵니다. 시끄러운 큰 소리에 쫄지 마십시오. 내 속을 단단하게 채우고 실력을 다져 밀도를 높인 한 사람의 대지가 제멋대로 날뛰는 수많은 물줄기를 기어이 이겨내고 든든히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오래된 글귀 속에 담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를 꺼내어 보겠습니다. 원래 물이라는 성질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아래로 흐르고 어디든 침투하며 섞이는 완전한 자유로움입니다. 참 편하고 거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 자유롭던 물이 스스로 꽁꽁 얼어붙어 제사를 단단한 흙바닥으로 내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서 자리를 잡아주어야 그 흙바닥 위에 다른 온갖 신선한 꽃과 나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직장에서 팀을 이끄는 리더분들도 똑같습니다. 나 혼자 이익을 다 독차지하겠다고 흐릿하게 이리저리 흐르며 제멋대로 굴면 내 주변은 진흙탕이 되어 아무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규칙의 틀 안에서 나를 통제하고 단단하게 약속의 대지가 되어줄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내 등 뒤를 믿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생명의 터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을 우리 랍비들의 이야기 곁에 나란히 놓아봅시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쓰면서 참 깊고 뼈 때리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수많은 마음의 씨앗과 재능들이 대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실력으로 여물 수 있는가? 그의 대답은 한결같이 습관이었습니다. 랍비들의 언어로 비유해볼까요? 재능은 제멋대로 흘러다니는 출렁이는 물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조이는 고단하고 지루한 반복은 마음의 온도를 차갑게 식히는 눈입니다. 이 지루함을 묵묵히 버텨낸 사람의 손끝에서 다져지는 단단한 신뢰가 바로 우리가 발을 딛는 대지가 되는 것입니다. 천재적인 번뜩임에 취하지 마십시오. 매일 똑같은 루틴을 견뎌낸 땀방울이 우리의 물렁한 재능을 무너지지 않는 대지로 단단히 여물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닷속에 등장하는 산티아고 노인의 외로운 얼굴을 직시해봅시다. 노인은 무려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절망의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거대한 청새치를 낚아채고 온몸이 찢어지는 사투를 벌이지요. 마침내 놈을 잡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긴 항해 동안 몰려드는 상어떼에게 고기 살점을 단 한 점도 남김없이 다 뜯겨버립니다. 마침내 항구에 닿았을 때 노인의 배 곁에 남은 것은 그저 앙상하고 비참한 청새치의 뼈다귀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완전히 패배한 노인의 멍청한 헛고생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당당하게 침대에 누워 사자꿈을 꿉니다. 거친 풍파와 상어떼라는 차디찬 눈보라 속에서 온몸이 다 찢겼지만 노인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실존의 단단한 흙바닥이 다져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삶터라는 바다에서 내 기회관을 뜯기고 내 실적을 빼앗기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차가운 시련을 견뎌낸 고통의 시간이 바로 당신의 내면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영토를 짓는 창조의 순간입니다. 자, 오늘 나눈 기나긴 이야기의 알짜배기를 가슴속에 꼭 쥐어봅시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만의 대지를 만들려면 가볍게 흘러내리는 나의 뜨거운 감상과 열정에만 취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사정없이 뺨을 때리는 매서운 거절과 눈물겹게 차가운 시장의 팩트 폭행을 나를 강하게 굳혀줄 고마운 디딤돌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배움의 정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아주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처지와 생각과 실력이 아직 형편없이 물처럼 출렁이고 무르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대면하여 담아내는 정직한 아체 힘입니다. 내 진짜 모습을 외면하고 그저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다 돼 하는 뜬구름 같은 나이브한 위안에 중독되어 버리면 결국 거친 비바람이 불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속절없이 쓸려 내려가 버릴 뿐입니다. 두 번째는 매번 모르게 흔들리는 내 충동과 이기적인 욕심을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하게 가두고 제어해줄 행동의 약속과 틀을 설계하는 슬기로운 통제력입니다. 내 욕심이 마음대로 흘러다니지 못하도록 이성적인 판단의 브레이크를 내 일상에 심어놓아야 합니다. 이 정직한 악과 영리한 규칙의 틀이 내 일상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은 그 누구도 함부로 앗아갈 수 없는 단단한 영토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잠에서 깨어나 대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 당장 찔러넣고 써먹어야 할 5가지 구체적인 일상의 칼자루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 마음에 들끓는 기분과 충동이 일어날 때는 즉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형태없는 물이 눈으로 식어가듯 내 마음 상태를 딱 15분 동안만 종이에 써내려가며 차갑게 객관화해 보십시오. 뇌에 불필요한 공포를 30% 이상 줄여주고 순자의 얼음처럼 더 날카로운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기획이나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나를 향해 사정없이 돌팔매질을 해줄 가장 비판적인 눈을 가진 조력자를 곁에 두십시오. 세상을 단숨에 만들지 않고 잘게 쪼갠 빵 부스러기 같은 눈송이로 대지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처럼 일을 벌이기 전에 실패 요인을 미리 털어내는 꼼꼼한 걸음망을 거쳐야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증명한 40% 이상의 성공 확률을 내 것으로 움켜쥘 수 있고 노자가 말한 털끝 같은 싹에서부터 아름드리 나무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무작정 넓은 마당발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물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는 얕고 느슨한 100명의 연대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선을 긋고 맺은 단 5명의 굳건한 신뢰가 위기 때 나를 지탱해줍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한 지지 않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서야만 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넷째로,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들과 가시돋친 대화가 오갈 때는 즉각 소리를 지르는 대신 24시간의 쿨링타임을 약속하십시오. 시린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야 생명이 자라는 대지가 되듯 갈등 발생 시 하루의 시간차를 두면 가정이 깨지는 비극을 완벽하게 막아준다는 심리학 연구와 주역에서 말한 스스로의 성질을 차분히 찾아가며 안정을 얻는 자연스러운 굳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째로, 번 돈을 흥청망청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손에 쥐기 쉬운 유동적인 현금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쓸데없는 탐욕의 물거품으로 증발하고 맙니다. 내일 당장 그 흘러내리는 돈을 비유동성의 단단한 저축이나 실물 자산으로 묶어 잠그십시오. 이것이 순자가 말한 물보다 차가운 얼음처럼 내 통장을 단속하고 행동 제모하기 보증하는 장기 투자 효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뜨거운 물은 열정을 차갑게 식혀 단단하고 굳건한 당신만의 대지 위에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